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탐구 과목을 같이 분석해보고 대응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시 지원 가이드라인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까칠한 담임쌤 TV 또는 까담 TV로 네이버 블로그로 검색하시면 거기에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반드시 다운로드 받고 참고하셔서 정시 지원 전략을 구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의 뉴 정시 컨설팅 시리즈도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각 과목별 응시 인원과 난이도가 탐구 과목에선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사탐은 지금 보는 순으로 응시 인원 숫자를 확인하시면 되고 과탐은 지금 보시는 순서로 응시 인원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생활과 윤리가 제일 많이 응시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은 했었지만 가장 많이 응시한 과목이 이번에 제일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사탐을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 생윤을 선택한 친구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탐에서는 지하가구 생원을 제일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다소 쉽게 출제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를 어느 정도 했느냐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어렵게 출제된 건 이미 알다시피 화학이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 화학을 선택하신 친구들은 이 점수에 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쉽게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사탐 과목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탐 과목에서 작년에 13,000명 정도, 생활과 윤리에서 13,000명 정도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등급 컷표준 점수는 64점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표점도 무려 3점이나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생활과 윤리가 사탐에서 꽤 어렵게 출제된 과목이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서 유불리가 다소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윤리와 사상도 보시면 작년에 1컷이 표점이 66점이었고 1,400명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리와 사상도 1등급 컷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원수는 좀 살짝 는 게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극상위권을 제외한 일정 비율의 극상위권을 제외한 전체적인 학생 수준이 다소 떨어져서 평균 점수는 떨어졌지만 그런데 일정 비율의 상위권 학생은 점수를 잘 받아서 나름대로 표준 점수가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등급의 숫자는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윤리와 사상은 네 번째로 많이 선택한 과목이기도 한데 어쨌든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 특히 사탐에서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다면 성적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게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한국지리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계지리 마찬가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사 마찬가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세계사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법이 사실 대단히 큰 논란의 과목이기도 할 겁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숫자도 줄었고 표준 점수도 높아졌는데 아마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출제됐던 과목이 정치와 법이었을 거고 그 다음 경제, 응시인원이 가장 적었죠. 그리고 여전히 어렵게 출제된 경향이 있었고 작년에 비해서 1등급 컷이 높아진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인원도 줄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회문화도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1등급 표준 점수는 높아지긴 했지만 1점 정도 인원수가 많이 는 걸로 봐서 아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탐 분석은 비교적 쉽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보다 1등급 컷 표준 점수가 상승한 과목은 4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물론 윤사는 1등급 컷 인원이 늘긴 했지만 나머지 3개 과목은 1등급 컷 표점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인원도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과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근데 이 2개 과목을 좀 선택하시는 응시생의 숫자가 좀 적긴 했죠. 따라서 올해는 선택 과목 사탐을 어떤 걸 했고 그 성적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과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조금 올랐죠. 그런데 인원수 늘은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학 작년에 1컷이 63점인데 올해는 무려 68점까지 올랐죠. 인원수도 거의 절반으로 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꽤 어렵게 출제됐던 과목이 화학이 원이었을 거고, 그리고 응시인원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은근히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했다는 얘기가 될 건데, 화원도 그 성적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원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과 지구과학 작년에 좀 어렵게 출제된 경향이 있죠. 그런데 올해는 다소 쉽게 출제된 경향이 있고 인원수도 늘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원하고 생원을 제일 많이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따라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최상위권 학생들은 특히 생원하고 지원을 선택한 친구들이라면 실수의 개수가 의외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리2 보시면 아실 거고 인원수가 조금 는 거는 확인할 수 있지만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화2 인원수 살짝 줄었습니다. 생2 인원이 좀 줄긴 했죠. 그리고 표점은 1점이 상승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지구과학2 마찬가지 비슷한 수준이라 볼 수 있지만 인원이 살짝 준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탐 분석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전년 대비 어려워진 과목은 화원이 어려워졌었고 생원하고 지원은 쉬운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화원을 선택하는 학생은 성적에 따라 유불리의 영향을 받겠지만 이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은 결국 실수의 개수에 따라서 유불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원 전략의 방향성을 살펴본다면 일단 인문계는 지금 보신 것처럼 최상위권이든 중상위권이든 수학의 변별력은 어느 정도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문과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서울시 고등학교 교사연합회에서 추정치를 냈는데 확통을 선택해서 수학을 1등급을 받은 추정치가 약 5.8% 정도 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분포 비율을 보게 된다면 보통 문과 상위권인 학생들이 96에서 보통 92, 3, 4 이 사이의 분포를 상위권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수학 분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최상위권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인원의 숫자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밑에는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인문계는 최상위권이든 중상위권이든 수학에 대한 변별력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상위권 입장에서 나머지 과목의 변별력은 약화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동점자가 어느 정도 증가를 할 수 있어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안전지원대학을 보수적으로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온라인 배치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과목은 당연한 예전 수학과 사탐의 생윤의 성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상위권은 위에 있는 설명과 거의 비슷하니까 그대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계는 두 가지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상위권 학생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학은 극상위권의 인원수가 전년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또 전년에 비해서 100분위당 동점자 수의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별력은 약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점자가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자연계 극상위권 학생들은 이번에 실수의 개수가 은근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인문계 학생들은 수학이 이번에 어려웠고 국어나 나머지 과목이 평이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은 교차 지원을 하게 되면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인문계 상위권하고 똑같은데 안전지원대학은 좀 보수적으로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탐, 화원을 선택한 학생들의 성적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연계 학생들은 중상위권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변별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반면에 국어 변별력은 약화됐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학생들에 비해서 수학을 좀 잘 봤다면 국어 점수가 어느 정도 낮아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 특히 중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의 교차 지원 추세가 뚜렷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의 동점자가 증가가 돼서 하향 지원 추세가 생각보다 뚜렷해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상위권 학생들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하향 지원 추세가 뚜렷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연계 학생들의 하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좀 하나 말씀을 더 드린다면, 탐구 과목의 경우가 사탐 같은 경우 생윤,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 화원이 어렵게 됐는데, 따라서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성적이 은근히 영향을 끼칠 겁니다. 따라서 연대 고대가 탐구 반영 비율이 다른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탐구 과목의 비율이 돌출 변수로 다른 대학과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런 대학들이 나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어, 수학, 탐구 과목, 평가원 공식 데이터 분석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 점을 참조하셔서 정시 지원 전략의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뉴 정시 컨설팅 시리즈를 꼭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은 정시 지원 가이드라인을 꼭 다운로드 하셔서 저의 동영상과 함께 준비를 하신다면 정말로 큰 효과를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